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일단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오르더라도 내가 잡은 종목은 지금 갈 줄을 모른다, 오히려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어서 모이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에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일단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도약할 전초기지 마련.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도 바로 드릴게요. 친환경 미래차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경쟁력.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힌트 두 개 듣고 오늘의 주식비기 좀 감이 오시나요? 자, 방송 함께 하시다 보면 이 종목이겠구나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종목을 알더라도 매수 타점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이 매수 타점까지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요. 여러분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받아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아니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이 좀 어렵다 하신다면요.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비기 네 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은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기분 좋은 월요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난주에 내내 3천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은 좀 3천선 회복을 시도하려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코스피에선 SK하이닉스가 모처럼 오랜만에 11만 원 선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전장 흐름 한번 보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1월 달에 있을 가장 큰 이슈, FOMC 회의라든지 아니면 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지수도 방향을 나타낼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상당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반응을 해서 좋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 대응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자체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화가 되면서 지수 자체도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을 매수하면 자기 주식만 떨어진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지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오셔야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장에서 아주 걱정 없이 좀 대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장 흐름을 좀 크게 짚어봤는데 오늘은 시장이 흐름이 좋긴 하지만 여전히 악재가 훨씬 더 뚜렷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 G2의 물가 지표들이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들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장은 일단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희가 좀 악재를 제대로 짚어봐야 이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지난주 발표됐던 물가 지표들 한번 짚어주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지표, 정확하게 수치부터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치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6.2%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인 5.9%를 상회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전월 대비로 한번 비교를 해보더라도 전월 대비로 0.9%나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인 0.6%를 뛰어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은 코어 물가 지수라고 아시나요? 코어 물가, 이게 변동폭이 되게 심한 부분들은 빼놓고 산출하는 물가 지표라고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빠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코어 소비자 물가 지수란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 그 부분을 제외한 그 부분을 뺀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는 왜 뺐냐? MC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사실 제어할 수 없는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갑자기 태풍이 나와서 농수산물에 대한 재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풍이나 이런 부분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으로 상당히 큰 가격 변동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빼놓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어 물가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당연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 변동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코어 소비자 물가도 어떠한 모습을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지만 코어 물가 지수는 예상치와 부합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코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소비자 물가도 전년 대비로 비교했을 때 4.6%나 증가를 했고요. 전월 대비로 비교를 했을 때도 0.6%나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수치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재차 다시 한번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 올해 3월부터 물가 목표가 2%대를 목표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상회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공급 병목 현상입니다.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에서 계속해서 물건이 이동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 물건을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물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 당연히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급 병목 현상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제한된 공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물가를 올린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처럼 해결 방안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이 부분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가장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유가 상승의 지속입니다. 물론 코어 물가 지수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져 있긴 하지만 소비자 물가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1월 5일 날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기존의 생산 규모 계획을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생산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유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해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건 가격의 상승의 확률이 더 높여지게 만드는 게 바로 유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도 분명히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엔 노동시장의 느린 회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월 달 고용지표는 호조세를 보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 구조적인 회복세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점에서 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 사실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인 물품에서 모두 다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더 부담이 느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공급 병목 현상 그리고 유가 상승세, 노동시장의 느린 회복세 같은 경우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4분기까지는 물가 상승은 사실 이 정도의 수치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연말 기준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연말 기준으로는 지금 연준이 목표를 세운 2%대까지는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세 가지 요인, 이러한 부분은 분명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분명히 내년 연말까지는 2%대의 물가 상승률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시장에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은 맞습니다. 분명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는 시장에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 물가 대응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이 최우선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을 언급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FOMC,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 11월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분명히 노력은 하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스탠스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내년 4분기에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0월 물가지수 발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생겨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변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대응, 분명히 단기적으로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이슈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은 부담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은 분명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따라서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이 되는 지표가 발표된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이 갑자기 급락도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한 시점에서 보유하는 종목을 매도할지 아니면 신규로 매수하는 포지션을 가져갈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업종,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시장에 적절하게 맞추는 업종과 종목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참여도 꼭 부탁드리고 노란톡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G2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다들 많이 겁먹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했었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사이클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런 만큼 단기적인 대응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방송은 하루 중에 1시간이 나가잖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계속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좀 전략 짜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자, 일단 시장 크게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주식 비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장, 자동차 부품 생산. 자, 크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요새는 참 호재와 악재가 좀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현대 기아차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거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이 대체 어떤 종목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자동차 업종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자동차 자체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적과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 일단 어디에 납품하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납품이 네. 제일 중요하겠죠. 어디다 납품하고 있나요? 네. 바로 현대 기아차, 그리고 한국의 GM, 그리고 폭스바겐, BMW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체들 보시면은 모르는 업체가 네.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대형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의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한국 GM에 좀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매출의 다각화를 통해서 폭스바겐과
BMW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큰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총 3가지 사업군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차체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레이저 용접 기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력을 통해서 세계 어떠한 완성차 메이커에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용접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 어떠한 차량에도 적용 가능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회사 어떠한 차체를 만들고 있는지 제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MC님은 이 사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저거 다 합쳐놓으면 자동차 골격 하나는 나오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사실 MC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차체의 거의 모든 부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저 용접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 다른 완성차 메이커가 어떠한 부품을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차체의 모든 부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량의 외관 부분은 모두 다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범퍼빔입니다. 앞에 차량이 충격을 받을 때 충격을 완화시키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범퍼빔 같은 경우 이 회사는 경쟁사가 거의 없다시피 할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충격을 완화시킨다라는 부분, 차량의 안정성에서도 충분히 중요한 부품인데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경쟁력과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신 차가 바로 GV80과 G80입니다. 이 차량의 문과 엔진 후드를 국내 최초 소재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알루미늄 6000 계열의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철보다 차량이 훨씬 가벼워지고 연비와 성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다른 회사들은 왜 이 소재를 안 사용했을까요? 글쎄요, 이게 혹시 다루기가 훨씬 더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철보다는 알루미늄과 철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단단하다고 철이 훨씬 더 단단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한 강도를 비슷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알루미늄 6000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철보다 가볍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고 속도 또한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도를 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이 회사가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차와 당연히 전기차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퍼빔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쟁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알루미늄 소재까지 상당한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차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알루미늄까지 날개를 달면서 한층 더 치고 나가게 됐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차량용 차체에 대해서는 사실 성장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에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차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은 친환경차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제가 또 답 맞추면 우리 사부님 표정이 나빠질 것 같긴 한데 친환경차 하면 뭐 전기차, 수소차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차가 전기차, 수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다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 모듈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수요 증가는 당연히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차체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배터리 케이스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도 사실 효율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전기차에서 아무래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배터리를 보호하는 케이스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의 차체 이 부분도 당연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같은 경우 충분히 납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체를 통해서 이미 증명받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 가능성과 납품 가능성이 있는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신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투자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신사업에 진출했고 그 신사업이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는 수소차. 수소차의 수소 저장 시스템도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현재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수소가 터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수소차에서 수소가 터지게 된다면 이거는 폭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회사 차체에서 안정성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 저장 장치에서도 납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소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도 이미 충분한 성과를 조금씩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차체에서도 당연히 전기차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의 성장성에 더해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수소 저장 장치까지 이러한 신사업에서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신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카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율주행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적인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 그리고 원적외선 센서를 현재 이 회사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정말 큰 회사로 레벨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차체에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부품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부품까지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성장성은 이 회사가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사업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력은 이미 국가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소부장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5년간 매년 50억 원의 총 25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에서 그냥 250원 더 줄게 이러진 않겠죠. 당연히 충분한 기술 검증을 통해서 이 회사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가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충분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사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거기에 대해 정부에 대한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이러한 부분을 주가 상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빅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차체에서 다져놨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친환경차,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또 수소차 연료 탱크의 케이스, 여기에서도 또 안정성을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적외선 센서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만한 성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식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신다면요. 여러분 참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현재 고가 상태도 둘러보셔야 되겠죠. 이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우량기업 현금 흐름. 자, 주식 비기 함께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게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표다라고 했던 게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현금 흐름표를 보기 전에 실적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 전년 대비로 33.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명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활동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코로나 있기 이전 2019년 실적과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당연히 곱하기 2만 하더라도 2019년의 매출액을 훨씬 넘어서는 실적 가져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당연히 훨씬 넘어서는 실적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기순이익을 한번 살펴보자면 201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미 상반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영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성장성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산 조금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자산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만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조금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MC님이 설명을 해주신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뿔마마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순 손익을 봐야 되는데요. 단기순 손익으로는 분명히 플러스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영업이익으로는 들어온 돈이 있는데요. 마이너스가 난 부분은 바로 자산으로 생겨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재고를 좀 쌓아놓은 게 바로 마이너스가 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 활동은 지속적으로 크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회사의 설명을 드릴 때 많은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을 현재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체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술력에 대한 우위를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투자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투자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활동에서는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또한 좀 들고 있는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미국의 본격적인 투자를 좀 이뤄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사업을 통해서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에도 투자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의 신규 공장을 좀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에 미국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기 위해 244억 원의 출자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올해 8월 17일에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기업과 여러 건의 수주 계약을 맺고 현지에 직접 생산이 가능한 미국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GM 공장에 직접적인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실적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 GM뿐만이 아니고 주 거래처인 현대기아차도 분명히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 현재 공장이 있는 이 회사가 차체 같은 부품에 대해서 직접 공급이 가능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미래를 위해서 신사업 진출도 하고는 있지만 본업에서도 충분한 투자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상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한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투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은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 100%가 넘는 것은 맞습니다. 161%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유보율에서 2,500%나 되는 유보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부채 비율이 크게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업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BPS는 13,000원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 수준을 보자면 사실 PBR이 1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영업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PER은 10배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 업종이라고 보자면 PER 같은 경우에 22배가 넘는 수준을 가져가고 있는 게 보통이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2배가 올라도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나쁜 실적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본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주가 상승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 갖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계신데요. 혹시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확인해 봤으니 이제는 차트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친환경차 모멘텀. 자, 투자 포인트에서도 계속 친환경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차트에서는 또 어떤 흐름 보이게 되는지 요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좀 급격하게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추세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실적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봉을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차트를 볼 때 주봉을 좀 보는데 주봉으로 봤을 땐 사실 좀 정직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봉상으로는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주봉상으로는 이 회사의 전체적인 어떠한 흐름을 가져갔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분명히 실적이 하락을 했을 때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실적으로 보여줬을 때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이어온 그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진 못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의 실적 수준은 2016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을 뺀 본업에 대한 실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사실 못 미치는 주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PBR 부분에서도 1이 되지 않고 PER에서도 사실 10배 이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준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시점에는 다시 한번 반영이 돼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한데 전기차에 대한 수소차 기대감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의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60 주봉을 최근에 깨긴 했습니다만 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라면 2016년이 형성했던 박스권 하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으로는 현재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만으로 보자면 분명히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은 박스 하단권에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주봉을 설명을 드릴 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세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실적이 상승하게 된다면? 그럼 같이 주가도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봉상으로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에 분명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박스 하단에 대한 견고한 지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을 터치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기술적인 위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박스 하단에서 분명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박스 하단이 터치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시점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241선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데드크로스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박스 하단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장기 이평선을 넘어서 다시 한 번의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 이평선인 121선 6,500원 선 위로까지만 올라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스 상단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그런 여력은 실적을 통해서도 근거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세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추세 하단도 현재는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세의 상단, 추세를 벗어나서 분명히 오버슈팅 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은 분명히 추세 상승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박스 하단과 추세 하단이 겹쳐져 있는 지금 부분은 충분히 좋은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한 지지선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졌고요.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업에 대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친환경 부품에 대한 기술력이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가파른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좋은 기술적인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오늘의 주식 빅이 현재 본업에서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 주가 당연히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친환경차, 모멘텀, 전기차, 수소차 모두 주가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기대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주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될 기회가 되는 걸 텐데요. 자, 이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빅이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오픈 채팅방 통해서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주식 빅이 체크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빅이 4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빅이 일단 확실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소부장 으뜸 기업에 선정이 됐고 지금 원래 하고 있었던 차체에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사업으로 마구마구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만큼 투자 포인트는 확실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빅이 한 줄 평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빅이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가져온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 좀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생산을 좀 못해서 실적이 안 나온 거지 잘 안 팔려서 실적이 안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됨에 따라서 분명히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기존에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쇼티지가 정상화되었을 때 본업에 대한 성장, 실적 성장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 회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신사업,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실적 성장 충분히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은 사실 높게 평가가 되었나요?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도 박스 하단 그리고 추세선상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빅이 마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기회 줄 때 이 기회 꼭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빅이 4글자만 검색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